목차를 보시면 위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획 의도가 구직자와 인재의 효율적인 채용 절차를 돕는 채용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흥미를 기획하였습니다. 우선 일반 회원에게는 간소화된 이력서 및 쉬운 지원 절차를 제공하고 기업 회원에게는 효율적인 비용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현하고자 했고요. 사이트 맵으로는 일반 회원과 기업 회원 그리고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클래스 모델링으로는 일반과 기업, 기능별로 구성을 하였고요. 각 기능별로 두세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프라이머리 키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긴 부분이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을 사용하여 MVC 구조로 구성하였고요. 각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맞추어 이렇게 구현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일정 관리와 활용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분업을 하였을 때 일반과 기업 회원을 중심으로 파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그리고 관리자를 맡았고요. 일반 회원 관련해서는 심리부가 김은청 팀원이 하였고 기업 회원은 정우철, 이선영, 조지현 팀원이 맡아서 제작하였습니다. 관리 도구로는 발사믹 목업과 어도비 XD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마이스퀘어 워크벤치, 웨이커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로는 드로아이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일정 관리 관련해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같이 공유해야 하는 문서들을 함께 작성하기도 하고 공유했습니다. 작업 내역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메인 페이지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업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가능한 이용 서비스를 구분해 주었고요. 로그인과 회원 가입부터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로그인과 회원 가입은 기본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여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셉터를 통하여서 그 비밀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그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비교한 다음 그 인증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하여서 비밀번호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고 비동기 통신을 활용하여서 이메일 중복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ES6 문법과 정기표현식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반드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요청 범위를 제한했는데요. 가입 후에 이메일 인증 화면을 거쳐서 반드시 이메일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키코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것을 입력하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비동기 통신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퇴와 비밀번호 변경 수정도 또한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하여서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맞는지 확인한 후에 변경하거나 혹은 탈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원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록박스가 뜨게 하였고 가능한 이메일의 경우 파란색깔 체크 표시를 두어서 이메일 가입이 가능하도록 두었고요. 모든 정기표현식이 맞을 때만 이렇게 뜨게 하여서 가입 가능하고 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인증과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을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메일 인증 보내기를 요구하게 되고요. 다른 페이지들은 다 갈 수 없도록 나가는 상태에
코드는 자바 UUID를 사용하여서 생성하였고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 코드를 입력받아서 이메일 인증 성공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기업 회원가입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이지만 대표 전형이나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방식, 더 데이터를 좀 추가하여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경우에는 10자리로 된 숫자를 입력하여 나중에 관리자판에서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API를 연결해 두었고요. 마찬가지로 정규식 표현식에 맞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명 메인으로 인증번호를 달성하고 코드를 받았을 경우에 기업명 메인 화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회원과 프로필 관련해서 김현청 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 더 할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 코너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을 입력하고 사업자 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면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요. 가입된 이메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증 방식을 사용하시고 가입되지 않은 이메일은 아예 이메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수정하여서 새로 다시 로그인이 100% 가능하게 했습니다. 변경과 탈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비밀번호를 디크립트 인코더로 그 매치 여부를 판별한 후에 이동기통신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하였고요. 탈퇴도 마찬가지로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김은창 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프로필 페이지인데요. 프로필 사진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는 썸네일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연락처를 기입할 때 정규식이 되어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면 알려주면 됩니다. 올바른 번호를 입력을 하면 다음에 하이픈이 자동으로 삽입이 있고요. 이렇게 직무에서 직군과 직무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직군에서 이제 해당 직군을 선택을 하면 그에 맞는 직무가 보입니다. 먼저 개발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당 직무가 나타나고요. 능력과 일단 소개도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심 분야 해시태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프로필 공개 여부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작성 완료를 하면 기입한 프로필 내용이 나타나고 이제 바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회원 이력서 관리 페이지인데요. 페이징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버튼에서 이력서 내역을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로 이력서 관련 파일을 첨부를 하면 이렇게 하단에 첨부 완료라고 표시가 되고
첨부 완료된 이력서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다운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이력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이력서명, 이메일, 연락처 등을 기입한 후에 다른 추가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경력에 맞는 이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란이 나오고 이제 바로 이렇게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입을 한 다음에 하단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에 작성 중인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아까 기입한 이력서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입력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완료를 누르면 하단에 있는 내용이 작성 중에서 작성 완료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단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원래 KBS 예능이 메인 이력서였는데 이렇게 메인 이력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페이지를 맡은 임화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기업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업 마이 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 기본적인 정보와 주소 그리고 소개,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요. 추가하는 부분을 보시면 로고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기본 정보들에는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자료창을 띄워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음을 알려주고 다시 작성하도록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다음 불편번호 NPR을 사용하였고 사용자 등록번호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리드온리로 처리하였고 대표 연락처나 히시태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막아주었고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X 표시를 누르면 삭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CK 에디터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업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이미지로는 다중 이미지 업로드를 사용해서 그 기업 마이 페이지 단에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그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를 불러와서 마커로 표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제인데요. 이것은 기업이 한 번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뷰가 출력이 되며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원하는 정보를 결제하게 하면 카드와 계좌 이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드를 먼저 살펴보시면 개인카드와 모임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결제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마이 페이지의 결제 내용이 입력이 되고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용된 서비스가 만료된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만료라고 뜹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공고를 발표할 조지현 진짜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를 담당한 조지현입니다. 채용 공고는 기업이 로그인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페이지는 기업이 로그인한 다음에 채용관리 탭을 클릭하면은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고 등록을 해볼 건데요. 공고 등록을 하면은 대표 이미지를 먼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최대 3대까지 업로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하나만 업로드를 하고 내용 부분에서는 CK 에디터를 사용하여서 좀 더 많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른 입력폼 같은 경우에는 키업 이벤트를 사용해서 특정 글자수 이상 입력해야 오른쪽에 이미지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그때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요. 직군과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직군에서 직군별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직무가 바뀌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모든 입력폼은 필수 입력폼이어서 모든 폼을 입력해야만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요. 태그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 이상 입력 무조건 입력이 가능하고 최대 3개까지 추가 가능하고 채용 공고를 등록하는 것은 비공개 컨텐츠로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에서 보면은 제가 입력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공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새로 첨부하게 되면은 기존 이미지가 전부 삭제되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이미지만 수정해도 되고 내용만 수정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게시물을 등록해도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채용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jQuery UI를 사용하여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 탐색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채용 탐색 1차 직군을 먼저 메뉴에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정렬과 페이징 그리고 검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직군과 직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되는 채용 공고들만 확인할 수 있고요.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한 사람이 만약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으면 회색 버튼이 뜨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 수가 전체적으로 카운트 되면서 색깔이 바뀌도록 비공개 상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지원하기를 해볼 건데요. 구직자가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단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고 자기가 저희 사이트에서 입력한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알림창이 뜨도록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은 쪽지 보내기도 가능하고 그 공고를 올린 기업의 상세 페이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회원의 지원 현황을 맡으신 신민거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지원 현황에서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이력서 열람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나눠서 현재 요청과 지난 요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요청의 경우에는 그 기업 측에서 그 일반 회원의 이력서를 보고 싶을 때 회원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락을 할지 거절을 할지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락을 할 때는 자기가 이력서를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이력서를 골라서 그 기업에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으로 만약에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 이력서 관리 페이지에서 봤던 그 메인 이력서를 자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요청 페이지로 가면은 여기서는 현재 요청 페이지에서 이제 수락이나 거절 여부를 선택했던 내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수락 여부, 저희 수락을 했는지 거절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열람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 측에서 그것을 열람을 했는지 열람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도 그냥 원하지 않는 항목은 그냥 지울 수 있고요. 메시지 한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받은 메시지, 그 다음에 보낸 메시지, 중요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받은 메시지에서 이제 상세 보기에 들어가면 바로 답장을 보낸 기업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낸 메시지로 보면 본인이 보낸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확인, 기업이 그것을 확인했는지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따로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읽은 메시지도 따로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게 되면 내용이 없어지게 되고, 읽은 메시지의 경우에는 글씨를 좀 흐리게 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정 삭제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원 내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회원이 기업에 직접 지원했을 때 내용을 볼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현재 지원 내역과 지난 지원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재 지원 내역의 경우에는 아직 채용 공고 마감이 되지 않은 항목들을 보여주고 지난 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용 마감이 지난 채용 공고에 지원한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일이라든지 채용 마감일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서 저 밑에 두 가지는 이제 담당자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원 취소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취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원 내역에서도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삭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역에서만 삭제하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내가 관심 있다고 체크한 내역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관심 기업으로 체크한 내용들, 이제 기업 정보들이 간단하게 보이고, 이제 클릭을 하면 기업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도 직접 쪽지를 보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심 기업 채용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 있다고 체크한 기업들의 최신 채용 내역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지원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지원 페이지로 갈 수 있고, 지원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되었다고 떠 있고요. 관심 기업을 삭제하면 당연히 이제 이것도 보여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직접 관심 체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따로 모아서 볼 수 있고요. 이제 체크를 하면은 바로 저쪽에서 모아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다 똑같이 정렬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제 소켓을 통해서 메시지, 로그인한 상태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이제 상단에서 얼럿창이 떠서 자신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메시지 상대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메시지, 이제 읽지 않은 메시지들 개수가 표현되고요. 정말 클릭하면 받은 메시지 창으로 볼 수 있고요. 종 모양을 클릭한 경우에는 자신이 관심 기업이라고 체크한 기업들의 최신 공고 5개까지나 이제 보여지게 모아서 보여지도록 하였고, 저 위에 탭들을 각각 클릭하면은 이제 기업 채용 페이지로 가고, 이쪽을 클릭하면 이제 관심 기업 채용을 따로 모아서 보는 페이지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기업 회원 지원 하나 정우찬이 인터뷰하셨습니다. 저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구직자가 지원을 하는 경우랑 메시지, 그리고 이제 아까 유료 결제했던 부분에서 인재를 탐색해서 이제 구직자에게 이력서를 연락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원자 관리 쪽으로 들어오면은 한 기업이 작성한 채용 공고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모집이나 마감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도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어떤 채용 공고인지 이제 올린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략하게 그냥 도표 처리를 해서 이 채용 공고가 어떤 공고인지, 그리고 밑에 아래 지원자가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면 채용 공고가 어떤 채용 공고인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지원자 탭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지원자에 대한 리스트가 이제 나올 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지원자 리스트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채용 공고에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지의 리스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했던 웹 표준 이력서로 작성을 한 경우에는 그 이력서가 웹페이지로 보여지게 되고 뒤에 이렇게 확장자가 붙은 것처럼 파일로 이제 이력서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바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을 표시하여서 해당 프로필이 공개된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기소개 같은 간단 이력서, 간단 자기소개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에서 해당 이력서를 한 번이라도 누른 경우에는 저 끝에 있는 리얼남이 열람으로 바뀌어서 해당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에 들어가서는 프로필이 공개된 경우에는 메시지를 바로 또 보낼 수 있게 하여서 해당 구직자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메시지함의 경우에는 구직자의 메시지함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함 표시 안 읽은 메시지를 따로 표시하고 있고 선택 삭제라든지 시간 부분에서는 당일인 경우에는 시간만, 그 하루가 넘어간 경우에는 날짜로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비등기 통신을 활용하여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바로 중요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답장하기 같은 경우도 이전 구직자 쪽 메시지함과 동일하게 답장을 바로 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구직자가 로그해 있는 경우에는 저 끝에 로그아웃 옆쪽에 이제 카운터가 늘어나고 또 상단에서 내려오면서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바로 또 답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메시지함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낸 메시지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신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고 중요 메시지 같은 부분도 아까 받은 메시지에서 표시한 대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력서 열람 요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유료 결제를 한 경우 인재 탐색에서 인재를 검색해서 이 사람의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싶다라는 걸 요청을 했을 때 그 구직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도록 해놨고 대기인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요청 취소를 하여서 이제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한 경우에는 아까 이 지원자 관리에 있던 것처럼 이 이력서 열람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웹페이지로 띄우고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원자 관리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인재 같은 경우는 중요 메시지와 유사한 형태로 따로 관심 있어 하는 인재가 파악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김선주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아니고요. 인재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인재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인재 탐색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1차별로와 경력 등을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골라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용 중일 때는 인재 탐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인재의 특성들을 골라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공개된 핑미의 인재 일반 회원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를 시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검색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하여서 계속 찾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해시태그 검색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는데요. 해시태그 검색은 원하는 해시태그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할 때는 그 일반 회원 프로필 내에서 자신이 작성해 놓은 그 일반 회원의 해시태그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6개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일반 회원 명목을 보여주고 또한 다중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사라지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우에는 날짜로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비등기 통신을 활용하여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바로 중요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답장하기 같은 경우도 이전 구직자 쪽 메시지함과 동일하게 답장을 바로 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구직자가 로그해 있는 경우에는 저 끝에 로그아웃 옆쪽에 이제 카운터가 늘어나고 또 상단에서 내려오면서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바로 또 답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메시지함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낸 메시지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신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고 중요 메시지 같은 부분도 아까 받은 메시지에서 표시한 대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력서 연락 요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유료 결제를 한 경우 인재 탐색에서 인재를 검색해서 이 사람의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상대방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싶다라는 걸 요청을 했을 때 그 구직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도록 해놨고 대기인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요청 취소를 하여서 이제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한 경우에는 아까 이 지원자 관리에 있던 것처럼 이 이력서 열람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웹페이지로 띄우고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원자 관리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인재 같은 경우는 중요 메시지와 유사한 형태로 따로 관심 있어 하는 인재가 파악될 수 있도록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관리자 페이지는 아니고요. 인재 탐색 기업이 인재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인재 탐색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1차별로와 경력 등을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골라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용 중일 때는 인재 탐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인재의 특성들을 골라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공개된 핑미의 인재 일반 회원들을 이렇게 나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를 시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검색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하여서 계속 찾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해시태그 검색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는데요. 해시태그 검색은 원하는 해시태그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할 때는 그 일반 회원 프로필 내에서 자신이 작성해 놓은 그 일반 회원의 해시태그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육개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일반 회원 영역을 보여주고 다중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클릭하면 사라지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로필 볼 수 있는 그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 회원의 프로필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력서 연락 요청이나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연결해 주었는데요. 김핑미 씨의 프로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핑미 씨의 프로필은 공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은 기본 프로필을 볼 수 있고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업 내에서 메시지를 따로 보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력서 연락 요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원하는 이제 이력서 연락 요청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 요청을 보내면 앞서 발표하신 그 일반 회원의 연락 요청 내역 안에서 확인하고 이력서를 거절하거나 혹은 선택하여서 연락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다 이용했으니 환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는 우선적으로는 월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두었는데 기간에 따라서 100% 또는 50% 환불 불가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요. 서비스 마이 페이지에 결제 내역으로 가면 서비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환불 신청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용자가 구매한 서비스의 내용과 환불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환불 사유를 적고 환불 절차에 동의를 한 다음 환불 요청을 하면 서비스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용 URL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관리자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해서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반 회원 관리인데요. 일반 회원은 차티스트 JS를 통해서 통계를 파이차트로 시각화해 두었고 캔도 그리드라는 API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좀 더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입한 일반 회원들의 목록을 체크하여서 일괄적으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탈퇴 처리한 회원들을 한데 모아서 계정을 복원시키거나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퇴한 회원은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에 있는 스케줄러를 통하여서 그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보관한 회원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승인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기업 회원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업 회원의 비율 같은 걸 통계로 표시하고 탈퇴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은 기업 회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갖고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을 하고 잘못된 번호일 경우에는 다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재승인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번호 등록한 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잘못된 번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지 않다고 나오겠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잘못된 것은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승인 취소를 하고 재승인 요청을 한 다음 기업회원으로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권한을 마감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변경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관리자판에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비트컴퓨터 호출 지정이라고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승인하여서 계정을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판에서 직접 등록을 하여서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우선 유료 회원 목록을 따로 볼 수 있고요. 유료 서비스를 따로 모아놓고 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결제 관리 탭에서는 결제된 내역들과 환불 내역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스케줄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환불 내역을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서비스 등록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 등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등록이 된 이런 식으로 썸머 노트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록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라는 일반 회원 페이지로 가게 되면 고객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징 처리를 하여서 만들어 놓았고요.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공지사항들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글을 볼 수 있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또한 제목이나 번호, 글 종류와 같이 어떤 분류 대상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데 모아서 같은 타입끼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등록할 때는 파일 첨부와 텍스트 에디터 내 이미지 삽입이 가능하며 우선 한번 복사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첨부 파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외부 링크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또한 선택할 수 있고 첨부 파일 선택한 후에 공지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동영상을 하나 삽입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 수정하고 글을 다시 보게 되면 동영상이 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문의내역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고객센터의 공지사항 옆에 보면 문의사항 탭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비회원도 문의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다 답변하는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쓰고 타입과 제목, 문의 내역을 적은 후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고 문의를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 안에 미답변 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된 답변 내용을 보면 응답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응답 처리가 된 문의 내역이 응답 처리 완료됨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의 내역에 답변을 한 후에 답변하게 누르게 되면 입력한 그 메일로 이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의 내역에 대한 답변이 메일로 보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공고관리입니다. 이력서와 공고관리는 제출해서 이력서의 경우에는 작성된 이력서와 기업에 지원하기를 통해 제출된 이력서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한데 모아서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 분야에 대한 통계와 누적 제출 현황을 하고 통계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고 관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채용 공고에 대해서 리스트를 모두 뽑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포함하여서 이런 식으로 삭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력서와 공고 또한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스케줄러로 그 백엔드로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사용된 기술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JSP를 사용하여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HTML과 CSS 그리고 각각의 리페이드를 통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이런 그 리스트를 뽑는 페이지는 Vue.js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서버와 같은 경우는 아파치 킹캣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 관리는 깃허브와 스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